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입니다. 최근 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 이후에 전직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고 많으셨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혹은 그 속도 조절, 휴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장한석이니 장동석이니 장훈석이니 해서 이른바 보수 연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장한석이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금 미묘한 감정선들 아래서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윤어게인 분들 주장하는 생각들을 우리 장 대표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이 장동석이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 전제 사항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그제 어제부터 이 신조어들이 많이 남아서 장동석 연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지금은 시기상조다, 당이 강해져야 할 시기다라고 선을 일정 부분 긋긴 했지만 김기웅 대변인. 근데 저는 본질은 이런 것 같아요. 연대든 뭐든 장동혁 대표가 일단 지난주부터인가 중도로 가겠다고 했고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비슷한 질문을 여기서 김기웅 대변인께 한 기억이 있는데 과거의 절연, 윤 전 대통령의 절연이 문제지 이게 무슨 마치 대여투쟁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김용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충북에 가서 당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계엄 해제에 관련해서 투표를 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90명이 만에 들어왔다고 하면 계엄 해제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 계엄과 탄핵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보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이름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붕괴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절실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과거라는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할 건가 이거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이 이 연말에 정국이 지나면서 내년 초에 저는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치라는 것은 공통부문을 찾는 건데 그 공통부문은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과의 어떤 접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통일교 특검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교 특검을 넘어서 우리가 이전에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관련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 특검을 한다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요하게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검을 같이 준비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석이든 장훈석이든 간에 이런 연대 힘을 합치는 거야 누가 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보수층에서 다만 이 연대에 대한 가치가 김영태 의원 말처럼 과거의 절연, 윤 전 대통령 절연이 급선무다라는 주장도 일리 있는 얘기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도로 좀 가겠다고 했고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리더십을 좀 회복했다는 당내 평가도 있는 반면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히 이제 보수층 지지세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에 봤을 때 저는 이런 여론조사 이례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2주 사이에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좀 전에 이제 여당의 어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싸우고 있다.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살리는 건가요? 죽이는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서 과연 여당에 대한 지금 일방적 저런 비판과 이런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과로 미쳐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한 사과와 또 분명한 선긋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연대니 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야기해봤자.
자, 그러니 지금 장동 대표 취임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자, 이 성적표가 나왔는데 본인은 항상 그럽니다. 기다려달라, 계획이 있다, 변화하겠다. 자, 근데 결과가 뭐 어떻게 되죠? 더군다나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이 국민의힘의 아주 주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2주 사이에 NBS라고 하는 여론조사, 국내 굴지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전화, ARS 방식이 아니라 직접 면접원이 전화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21%포인트나 떨어져서 19%가 됐습니다. 예. 저는 물론 이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론조사에 이 정도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뭐 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추세를 본다면 이제 TK에서조차도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금 이 지지가 떨어지고 있고, 특히 보수층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장동혁 체제의 4개월에 대한 국민적 평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윤호개인과 부정선거 세력과 왜 전환하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논평은 당연히 존중하되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장동혁 대표가 뭐 장동석 연대 먼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본인은 시기상조라고 했고 그 연대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띄우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 여론조사 집계 직전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창피한 줄을 아나보다 아마 황하나 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속으로 가다가 고속으로 가는 중. 아까 저속 노화 그 트렌드 정의원 대표 비판하신 듯합니다. 쿠팡 로고 새겨진 가방에 왜 유출한 노트북을 넣어서 버리나요? 저게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아들의 아빠 찬스가 어디까지 가야 끝나나. 김병기 의원 의혹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답변을 안 할 거면 기자회견을 왜 하나? 예,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